손흥정 감독에 대한 사태가 제가 몇 날 며칠 전달드리고 있음에도 많은 분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손흥정 감독 없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는 암담하다라는 반응도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의견이 분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많은 학부모님들 또는 이 자녀들이 장성하여 시니어 세대가 되신 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도 되시고 의견도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손흥정 감독에 대한 처벌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상태인데, 자,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많은 여론이 상충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인재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일 겁니다. 사실상 아카데미 폐업 정지 이상의 처분은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인지 관련 기사가 많이 쏟아집니다. 시련의 계절 앞에선 손흥민 부자. 손흥민은 스포츠 영역을 넘어선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롤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려 아시아 선수가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종목에서 세계 최정상에 올라선 실력만큼 뛰어난 인성과 태도로 무수한 미담을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전성기의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구단으로서의 이적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장기 재계약을 체결한 토트넘과의 로맨스는요, 손흥민의 의리와 성품을 보여주는 예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성장 과정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제도권 밖에 머물며 선수 출신인 부친 손웅정 감독과의 그야말로 눈물겨운 개인 훈련이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독일로 건너갔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프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차례의 이적을 통해 차근차근 성장의 계단을 밟으며 프리미어 리그에 입성하였고 오늘의 위치까지 올라서게 되었죠. 아들이 완성한 성공의 빛은요, 숨겨진 아버지의 헌신을 함께 비추기도 했습니다. 프로 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개인 훈련을 책임진 손웅정 감독은 손흥민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지지대였다라고 설명되고 있죠.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교육 방식과 인생 철학도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손흥정 감독은 최근 한국 사회의 그릇된 교육관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만의 훈육법과 규칙적인 독서 습관에 대한 책이 잇따라 출간되며 유명 작가의 반열에 올랐음에도 이들 부자에 둘러싼 이슈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주목받고 있어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이런 글들이죠. 어떠한 경우도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 최근에 발생한 이번 사태, 과거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권력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기득권층도 여전히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손흥정 감독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익숙하며 많이 들어왔던 소리라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며 체벌이라는 이름의 엉덩이 차기는 절대 정당화할 수 없는 또 다른 말이 되어선 안 된다. 스포츠계에 만연한 지도자의 잘못된 교육수단이 언제쯤 근절될 수 있을까? 라는 형태로 흘러가곤 합니다. 자, 제가 발견한 SBS에서 취재했었던 손흥정 감독의 손흥민 선수를 교육하는 모습의 영상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 미공개 영상.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1년 전에 올라왔었지만 무려 359만 회를 기록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 보여진 손흥정 감독의 모습을 보면요, 흥민이는 같이 운동하면서 함께 지금 손흥정 감독이 주변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운동하는 이유는 아들을 위해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그만큼 아버지로서 엄하게 가르치기도 했지만 자신이 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마 손흥민 선수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을 거다라고 합니다. 유명한 짤이죠. 손흥민 선수가 막 게임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손흥정 감독이 직접
음식을 차려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옆에서 음식까지 차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언이 있어요. 이렇게 엄한 모습을 보여줬던, 정말 김치밖에 없는 이 식단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월클 선수가 됐지 않습니까? 즉 엄하게 가르친 아버지의 진심만큼이나 자신 역시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여 지금의 위치를 달성할 수 있었던 아들 손흥민 선수의 케미라고 하죠.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감독으로서의 면모, 최고의 선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손흥정 감독이 손흥민 선수 옆에서 파트너이자 훈련 감독이자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마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많은 분들을 감동시킨 이유가 되기도 할 겁니다. 최근에 제가 김호중 사태와 같은 다양한 이슈를 전하고 있으면서 박세리 선수의 얘기를 할 때 손흥정 감독님의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바로 유명한 명언입니다. 자식의 밥그릇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라. 자식의 재산은 자식의 재산, 나의 재산은 나의 재산일 뿐이다. 명백하게 슈퍼스타가 된 손흥민 선수의 성공에 자신의 숟가락을 얹으려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던 감독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이 손흥민 선수가 생일 파티 겸 아시다시피 이 팬미팅까지 열리게 되면서 영등포 일대가 그야말로 마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손흥정 감독도 함께 참여를 하기도 했었죠. 중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팬들을 위하여 선수 때 최선의 모습을 다 보여주겠지만 은퇴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축구계를 떠나겠다. 축구와 관련된 일은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입장을 변함없이 밝혔던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고 아마 최근에 겪었던 자신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참 씻을 수 없는 어찌 보면 국민분들의 실망감도 드렸지만 고소한 학부모에 대한 아마 분노가 컸을 수도 있을 손흥민 선수입니다만 의연하게 아무런 언급 없이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왜 이 두 부자가 월클 부자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손흥정 감독님의 체벌에 대한 처벌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미화한다 하더라도 체벌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이런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에 대한 얘기겠죠. 그 학부모에 대한 신상 정보가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손흥민 선수가 요번에 저 이벤트를 하기 직전에 용인 수지체육공원에 깜짝 등장을 하자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는 깜짝 이벤트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 게릴라성에 가까운 모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그 정도로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에선 정말 독보적인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가진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그 학부모가 그렇게 큰 금액을 부를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협의금을 부를 때 손흥정 감독님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했었죠.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이적료를 받는다고 알고 있다부터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5억? 너무 적은 돈 아니냐? 10억, 20억, 100억도 부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황당무계한 자신만의 논리를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자신의 자녀의 어떠한 피해 복구를 위한 아버지의 진정성보다는 손흥정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유명세를 악용하는 그런 돈을 밝히는 사례로서 점찍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들이 바로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부모들의 정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아버지 되는 사람은 과거 운동선수였다, 각종 자격증이 많았다, 그리고 금융업에 손을 댄 게 아닌가라는 의혹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아내에 대해서는요, 쇼호스트가 아니냐. 쉽게 말해서 홈쇼핑 방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상품을 파는 쇼호스트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왜인가 하고 봤더니 직접 이 학부모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지금은
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요 녹취록 대목 때문에 아마 그런 추측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홈쇼핑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홈쇼핑이 아시다시피 쇼호스트가 나와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홈쇼핑 방송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런 형태죠? 쇼호스트가 나와서 방송을 하는 이런 모습들. 자, 어찌됐건 이 신상 정보를 캐는 건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 정보들을 미뤄놓고 봤을 때 신상을 캐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녹취록을 통하여 밝혔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글쎄요, 금융업을 하는 건지 사채업자인지 쇼호스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돈만 노리고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게 아니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지금에라도 합의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사죄, 거기에 따른 합당한 합의금을 통하여 잘 해결이 되는 것이 손흥정 감독에게도 축구계의 앞날에도 또 이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도 많은 실질적인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장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U13 경기였죠. 일본에서의 원정 경기. 사실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손흥정 감독과 코치진을 고소한 고소인의 아동이 동행하긴 했지만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의 모습이 이 고소인 부모인들의 주장을 하는 그 당시의 모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게 일단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이번 첫 정식 대회 때문에 선수들이 과하게 긴장했고 실전에서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 답답했었다라고 했지만 제가 봐도 잘못한 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고소한 학부모들의 주장처럼 코너킥봉으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쳤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사태의 발발이 된 시작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도 못했던 시민단체들까지 숟가락을 얹어서 이 사태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많은 분들을 통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수년간 아카데미에 아이를 보냈던 수백 명의 학부모들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으며 동행한 일부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체벌이 있었다는 그날 경기의 분위기를 바꿀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다라고 입을 모았으며 누구도 별다르거나 특이하다라고 느끼지는 못했다. 손 감독을 떠받들거나 체벌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당사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일을 바깥 사람들이 잣대를 들이밀어 아카데미 안에서 마치 큰 범죄가 일어나는 것처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아카데미 학부모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무리 송 감독님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내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체벌을 당했고 정말 우리 아이에게 뛰어와서 슈팅을 발로 날렸다? 견딜 수 없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이렇게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기에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결론은 의견이 전혀 나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경기 중 감독과 코치진은 감정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너그러운 말로 지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예절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 중이라면 거친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손흥정 감독과 코치진을 옹호하는 입장과 뭐 반말과 고함 정도면 몰라도 발길질을 하고 욕을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 있겠느냐. 이것은 좀 문제가 크지 않냐. 지적하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의견이 상당히 나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 입장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는 아예 범죄자로서 낙인을 찍어두고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시민단체도 평소에 이렇게까지 청소년 스포츠에 관해 발벗고 나선 적이 있느냐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부분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토론회를 열 정도로 이분들이 갑자기 등장했다라는 것도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분명 손 아카데미 측에서는요, 나름의 해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면죄부가 되긴 어렵겠죠. 하지만 손흥정 감독님이 발길질까지 했다라는 그 영상에 대한 부분은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손흥정 감독의 아들 손흥민 선수가 입을 열었어요. 그 입을 열었다라는 대목이 굉장히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의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손흥민 선수는 겸손 또 겸손, 월드 클래스는 논쟁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나는 아직 월클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손흥정 감독님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워낙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도 청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많이 억눌려서 자라왔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의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손흥민 선수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축구 선배이자 감독님이자 아버지이자 동료이자 친구 같은 존재다 라고까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손흥민 선수가 이번 생일을 맞이해서 영등포에 위치한 타임스퀘어에서 팬들과 만남을 가진 아디다스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축구를 하면서 저보다 잘하는 선수가 많다라는 것을 느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월드 클래스는 논쟁이 나오질 않는다. 그런 논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겸손함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손웅정 감독님의 강력한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월드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는요,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것에 대한 논쟁, 하지만 이 박재범 선수와도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재범 가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월드 클래스는 자기 분야에서 최초의 성과와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랜 기간 역할을 해야 하는데, 최근 손흥민 선수와 월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놓고 SN상에서 유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아버님이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여전히 월드 클래스란 논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특정 분야에서 자타공인 최고가 되어야 한다 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겸손함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했느냐, 사실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손흥민 선수가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막 쏟아냈는데, 아무래도 손웅정, 바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은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찾기 위한 정말 엄청난 팬들의 환호가 이렇게 군집을 했거든요. 생일 축하 파티에서도 팬들은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너무나 감사하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요번 기사를 통해서 제가 쭉 보다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제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자신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님이 축구 감독을 하면서 보여줬던 요번 사태를 통하여 아마 마음이 굉장히 쓰라렸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사실 요번 아디다스 이벤트를 하게 되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은퇴를 하게 된다면 많은 축구 후배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실 자신은 축구 관련된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사에도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 손흥정 감독의 이번 사태를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손흥정 감독과의 개인 훈련을 통하여, 정말 눈물겨운 훈련을 통하여 손흥민 선수가 오늘의 자리에 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이 손흥민 선수의 유년 시절까지 다 빗발해져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마음이 쓰라릴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이 손흥정 감독님의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손 감독님은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손흥민의 토크쇼를 지켜봤는데요. 논란을 인식하지 않는 듯한 평소와 똑같은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바로 손흥정 감독의 모습이 사실 드러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많이 야위신 것 같다. 하지만 다음 사진을 보면 또 배성재 아나운서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손흥정 감독님의 모습을 보면 역시 멘탈과 정신력이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응원의 목소리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바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던 게 아닐까요? 더불어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퇴 이후에는 나를 못 볼 것이다. 많은 축구 팬들은 내가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최대한 오래 축구를 할 것이고 실망스럽게 하지 않겠다. 다만 은퇴한 이후에는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 참다 못해서 이런 얘기까지 터지게 된 데에는 아마 요번 손흥정 감독 아버지에 대한 사건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본 후쿠오카에서 있었던 유소년 경기였는데요. 이 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참가했었던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손흥정 감독님이 최근 아들인 손흥민 선수 친형과 또 한 명의 코치, 총 3명의 손 아카데미 담당자분들이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얘기가 점점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이번 영상 공개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빗발치고 있습니다. 넘어진 아이를 발로 꼴값 떨지 마라. 미친 것 같다.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난무하여 충격을 줬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말이 맞는 거냐. 사실 이 손흥민 선수를 가르쳤던 손웅정 감독님의 이번 방식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아카데미의 수백 명의 부모님들이 합심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영상을 통해 그야말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영상을 연합뉴스에서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요때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면 때는 2024년 1월 14일 일본 후쿠오카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당시 때 모습을 살펴보면 사실 여기 안에 이제 손 아카데미 소속 선수가 일본 유소년 축구팀과 시합을 벌였었던 건데요. 이 외국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굉장히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얼마나 굉장하고 대단한 얘기가 담겼길래 이러한 말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 영상에서 손 아카데미 선수에 대하여 손흥정 감독님과 코치진들이 굉장히 심하게 대했다라는 건데 계속하여 욕을 하는 한국 코치진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슈팅이 많이 빗나가게 되자 야 땡땡아 뭐 땡땡 하러 왔어? 만들라니까 이 땡땡 이야기를 해 라고 소리를 치고 꼴값 떨지마 이 땡땡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야말로 육두 문자가 막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인물이 야 너는 벙어리야? 머리스 채우려고 들어갔냐? 라고 소리를 치고 또 다른 인물은 야 쟤 빼버리자 쟤 빼. 그리고 거기서 뭐뭐뭐 해야 돼 이 땡땡아. 자 결국 어떻습니까?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호원대학교 학과장은요 시합 중에 그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시합이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혼낸다 하더라도 따로 빼내서 혼내야 한다. 선수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혼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손 아카데미 측은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당시 선수들은 정식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를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11인제 경기에 출전을 했다. 그러다 보니 선수들이 과도하게 긴장하여 감독과 코치들이 매일 강조하였던 사항을 잘 지키지 못했다.
영상을 보면 주변을 살피고 서로 수시로 말하고 수비 쪽 발로 공을 전달하고 등등 이러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상에 나온 경기장에는 소송을 낸 피해 아동 고소인 측도 있었다. 하지만 욕설을 당한 아이들 중에는 없었다라는 이유로 고소인 측의 아동과는 전혀 무관한 영상이었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훈련했던 내용이 실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답답함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특정 아동을 지칭하여 막 정서적으로 압박을 준 게 아니라 그야말로 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해서 했었던 언행들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기 영상에서는요, 경기 중에 이 손흥정 감독이 공을 뺏긴 선수가 넘어지자 이 넘어진 선수를 그냥 킥으로 냅다 걷어 올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그런데 연합뉴스에서 찾아낸 영상에선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까지의 짧은 설명을 듣고 어떠십니까? 정말로 이수현 선수에게 달려가서 킥을 날린 손 감독님일까요? 답답해서 거친 표현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태가 다시 반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손흥정 감독님이 특히나 가서 킥으로 날리고 혼내는 듯한 모습. 야, 이 땡땡아, 말대꾸 하지 마, 이 땡땡아. 똑바로 있어, 땡땡아. 자, 그리고 최근 경기 영상에서까지 고성과 욕이 다분했다. 어떤 코치는요, 선수들에게 말도 못해, 뛰지도 못해, 커트도 못해, 수비도 못해, 공격도 못해. 이 날씨에 지금 30분을 못 뛰냐라고 질책했고, 선수들의 경기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 안 해 라며 경기 내내 선수들의 플레이를 비꼬거나 한심하다라는 발언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또 선수들을 향해 땡땡 다 서 있잖아, 전부 다 서 있다고 한 놈도 빠짐없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걷는 거 봐라 참 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질 정도로 선수 이름을 부르짖는 듯한 음성도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손 아카데미 측은요, 감독님은 경기나 훈련 도중 나오는 거친 표현들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다 인정을 하였고 시대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도 방식을 찾겠다는 입증을 거듭 말씀드린 바 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엔 어떠십니까? 정말로 손흥정 감독이 이렇게 킥을 날리는 모습이 연합뉴스 측에 지금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전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중립기어를 넣고 싶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존재합니다. 자, 그 이유가 왜일까요? 자, 지금 보면 이 모습이 그림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놓고 봤을 때 만약 연합뉴스 측에서 이것을 영상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앞에 보여줬었던 다른 영상들처럼 이렇게 그냥 직접 영상을 공개했어도 충분한 대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것을 굳이 여기에서는 그림으로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손 감독님이 강력하게 킥을 날린 건지 신용만 한 건지 툭 하고 발만 댄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장난으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손 감독님이 거의 뭐 달려가서 풀스윙으로 이렇게 킥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이 영상이 차후에는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손 감독 측에선 체벌이 없었다. 하지만 손 감독 측의 행동이 핵심 요인이다. 연합뉴스가 발견했다라는 저 영상 장면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하면 손 감독님의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아카데미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감독님이 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대방 측 고소인 학부모가 왜 5억 원이나 요구를 했느냐, 그리고 녹취록을 들어봤을 때 황당무계하게도 왜 돈을 요구하는 이야기만 반복됐느냐가 이 사건에 많은 분들이 비판을 쏟아내는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실 손 감독님이 정말 심각했다라고는 하고 또 상대방 측에선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손흥정 감독님에 대하여 말을 함부로 못한다. 시민단체에서는 손 감독님이 워낙 입김이 강력하기 때문에 탄원서라던가 많은 학부모들의 저런 입장 발표, 선처를 위한 발표쯤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손흥정을 감싼 학부모들, 제발 아이들을 지켜달라라고 했는데 만약 내가 내 아이가 저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킥으로 막 날려지고 정말 저렇게 비판하고 뭐라고 하는 저 분위기가 다른 아카데미와 비교했을 때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증거 자료까지 확실하게 있고 지금 총대를 이미 맺지 않습니까? 고소인 학부모가. 저라면 아마 그냥 이렇게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고소를 한 학부모 측에 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불을 요구하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다니는 곳인데. 정말 손흥정 감독님의 입김이 강력해서 탄원서부터 이 수많은 학부모들의 선처를 바라는 입장문 발표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킥을 날렸다라는 손흥정 감독님의 영상은 왜 영상이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이 됐을까요?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론사라면 이 영상부터 첫 번째로 공개를 하며 강력하게 규탄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분명히 입수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림으로만 표현을 했다. 글쎄요. 약간 아직까지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이번 사건은요. 검찰 조사가 끝났고 추후 추가적인 소환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상 결국 수사기관의 발표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흥정 감독님이 조금의 처벌이라도 받게 되면 아무래도 1년 이상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가 없고 나아가선 관련 직종에도 손흥정 감독님은 설 수 없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태를 듣고 나셔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정말 많은 비판 여론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 사태를 보다 못한 이 수많은 아카데미 학생들 그리고 몇몇 부모님들에 이어서 나머지 전체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결국 들고 일어섰습니다. 손흥정 아카데미 학부모들 절대 그런 일 없었다. 아이들의 일상을 돌려달라. 자,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예고했었던 사태가 기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른 아카데미 학부모님들은 이번 사태가 너무나 불편할 수밖에 없다. 왜냐? 다른 아이들은 정상 수업을 하고 싶고 손웅정 감독이라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감독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자신의 자녀들이 다 박탈당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아카데미의 다른 학부모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섰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번 사태의 아카데미 학부모들이 아카데미 내에서 문제가 될 만한 훈육과 체벌은 없었으며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로 인해 오히려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입장문을 밝히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전체 입장문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보면 제발 손축구 아카데미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저희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입니다. 최근 아카데미를 탈퇴한 아이와 학부모의 고소로 인하여 저희 감독님과 코치님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언론 및 국민들의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간 한 아이와 한 학부모가 남긴 풍파는 실로 엄청납니다. 며칠 전까지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열심히 땀을 흘리던 평화로운 삶의 터전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매일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과 저희들에게 기자님들께서 다가오시고 운동장에는 언론사의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인터넷에는 연일 손축구 아카데미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무수히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쏟아지는 연락과 메시지는 생업에 지장을 줄 지경입니다.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질 테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운동하시라던 감독님 말씀이 무색하게 정말 누구보다
아이들을 아끼시던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중범죄라도 저지른 양 인터넷에 사진이 뜨고 아이들과 코치님들이 함께 장난치며 따뜻함 가득했던 운동장에 침울함이 가득합니다. 여태 운동장에 한 번 와보지도 않은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을 감독님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고,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스포츠 윤리센터는 아카데미를 들쑤시겠다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곳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행복하다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누구를 위한 수사입니까? 자기 꿈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땀 흘리는 우리 아이들이 입고 있는 이 피해를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부모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떳떳하십니까? 세상은 약자의 소리에 그 누구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 인생은 고난이라고 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야 20대에 빛날 수 있고 20대에 더 피 터지게 해야 30대에 더욱 빛날 수 있다. 대충대충 안 돼. 설렁설렁도 없어. 요즘 시대에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저 단순한 교훈을 쫓아서 저희와 아이들은 아카데미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단 하루라도 감독님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학부모처럼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바깥의 어느 클럽에서도 이렇게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는 느낌을 받은 지도자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러다 쓰러지는 건 아닐까? 날마다 걱정스러울 정도로 운동장에서 열정을 쏟아내는 지도자도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맑게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는 지도자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아이들과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뒹구는 코치들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피해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저희는 그 학부모가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스러움이 가득합니다. 수년간을 아카데미에서 지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체벌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아이들 뼈와 근육이 다 여물기도 전에 과도한 체력 훈련은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라며 과도하게 운동을 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오키나와 전지훈련에 저희 학부모님들 중 일부도 함께 동행을 했고 함께 동행한